진주에서 왜 형평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는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서 1920년대의 진주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저 뒤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인 것 같아요? 비봉산입니다. 맞습니다. 비봉산이고요. 이 앞에 있는 이 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이걸 통해서 다 짐작을 해보시면 오늘날 진주 중학교, 진주 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그때 이제 진주분들이 초등학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앞장서신 분이 그 지수에서 오신 허만정 선생이에요. 그 자손분들이 진주 여자고등학교를 다시 지어주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지주 허만정 선생을 비롯한 분들이 이제 모금운동을 하고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부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무보수로 봉사를 나온 거죠. 이렇게 봉사를 나오면은 마을 유지들은 이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옛날에 실참이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세워지는 과정에 돈 있는 사람은 기부금을 내고, 또 주민들은 시간을 내서, 이게 겨울철이거든요. 12월 달이니까 음력으로 노력봉사를 하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마을 유지들은 또 식사를 제공하고 하면서 정말 범주민, 그러니까 범시민의 운동으로 학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가 금방 세워질 것 같죠? 그런데 일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1920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1923년도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일제가 참 놀라운 간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재단은 설립 허가를 내줘요. 그럼 학교 세우는 거잖아요. 학교 재단은 일신재단 설립 허가를 내주고, 일신 고등보통학교 학교 설립은 허가를 안 내줘요.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일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범시민대회를 열어가지고 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1년여 뒤에 학교 설립을 허가를 내주는 듯해요. 내줘요, 이제. 그러면서 도청이 1923년 12월 달에 내년에 25년도에 도청을 4월에 부산으로 가져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진주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일제가 여러 가지 보상, 대상을 이제 대신 해주는 보상을 제안을 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수가 자주 나니까 여기에 치수, 이렇게 뚝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자 고등고등학교를 세우면은, 사립으로 세우면은 좀 골치 아플 테니까 그건 공립으로 하려고 그러고, 진주 고등고등학교는 공립으로 하고, 그 대신에 모아놨던 기본금 13만 원입니다. 이거 요즘 돈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큰 돈하고 이 토지를 내놓으면 여자 고등보통학교 설립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진주고등학교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학교, 일신 고등보통학교에 허가장만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돈도 없고 학교도 없고 부지도 없고. 그런데 진주분들은 그것을 받아서 학교를 일궈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범학교에 더부살이하고, 나중에는 아시는 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금성초등학교 자리가 지금 뭔지 아시죠? 갤러리아 백화점. 그 금성초등학교에 나중에 일신 고등보통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학교가 종묘장이었던 지금 진주여고 자리, 그 자리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금성초등학교 자리를 좀 보존해서, 우리가 진주가 역사도시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역사를 볼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진주성 뭐 말고는. 그래서 이걸 보정해서 교육역사관, 진주교육역사관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백화점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그 자리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죠. 그 자리에 교육역사관이 만들어졌으면 진주의 역사적인 모습, 교육도시 진주의 모습은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 운동장을 공원으로 꾸미면 이 지역은 훨씬 더 살기 좋고 근사한 그런 곳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저는 그냥 그 연구실에 있는 서생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런 주장을 해도 뭐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죠.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배영초등학교 자리 아시죠? 지금 교육청 있는 뒤에 본관 국가 건축물입니다. 그것을 진주 역사교육관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그것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이제 퇴직해서 많은 좋게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그저 그냥 연구실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이제? 이제 형평운동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형평운동을 1923년도에 꼭 100년 전이죠. 4월 24일 날 기성회라는 게 열리고 그리고 25일 날 발기총회가 열려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형평사 주지가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사회운동이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사회운동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사회운동 이거 대목분들 얘기구만 이러실 수 있는데 사회운동은 개념은 뭐냐면요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 교육 여건이 형편없다. 학교를 세우자. 이게 교육운동입니다. 요즘에 그 환경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를 좀 줄입시다. 이게 환경운동입니다. 이게 사회적 환경을 바꾸자 하는 것인데 그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자 그런 겁니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그것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오해를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회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은 바꾸자 하면 기존의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바꾸자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꾸자 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분차별의 관습이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을 바꿉시다. 모든 사람 평등하니까 평등하게 대화합시다. 이게 형평운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을까요? 안 그래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진주의 양면이 있는데 이 두 모습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형평운동, 평등을 위해서 차별 철폐를 위해서 누가 일을 시작했을까? 누군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했을까를 들여다보니까 두 집단이 있어요. 두 집단이. 한 집단은 제가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이렇게 써놨는데 백정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집단은 장지필, 이학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건 백정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의 형평운동이 굉장히 멋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멋진 것은 백정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형평운동을 시작을 했다? 이해할 만하잖아요.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비백정들이 백정들의 차별받는 백정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거죠. 이 훌륭한 모습이 진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야 정말 근사구나 진주의 역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란 이런 분들은 진주 사람들이 와 참 훌륭하십니다. 지금은 대우받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새백정이란 이게 신백정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기억나시죠? 세종이 백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전애들을 신백정이다 이렇게 붙였죠. 이때는 이제 한자 신백정이라고도 불렀지만 새백정이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이런 양면이 진주에 이제 진행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강상호라는 분. 평평운동 오면 제가 처음에 만났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학생이 적어온 게 강상호, 백정, 명절 인사였잖아요. 왜 백정들이 강상호 선생한테 명절에 인사를 갈까? 요즘 세상이 좀 그래가지고 명절에 인사 오는 사람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럼 강상호 선생이 왜, 그러니까 백정들이 왜 강상호 선생에게 명절 인사를 갔을까? 그랬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을 들여다보니까 천석군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천석을 했다. 옛날 삼천석 대단한 거 아시죠? 정말 진주에 이른바 만석군, 삼천석 이름 만석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석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봉로 아세요? 네, 비봉로, 비봉사님 때 비봉로에 글씨 쓰시던 분이 계십니다. 은초 선생님이라고, 정명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그분을 여러 번 뵀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어르신, 그분의 아버지가 정상진이라는 분이에요. 그 한 8천석을 했답니다. 엄청난 부자죠. 근데 그분이, 정상진이라는 분이 어려운 때가 되면은 큰 가마솥에 먹을 것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분으로부터 진주의 지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상호 선생의 아버지는 강재순이라는 분입니다. 대한면장을 했다고 그래요. 교육운동을 해요. 근데 이 강상호 선생은 요즘 진주초등학교 거기에 나왔고, 요즘에 이제 경상국립대학교가 됐지만 옛날에 농림학교 1회 졸업생이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고 3.1운동에 참여해서 감옥에 갔고, 돌아와서는, 감옥에서 나와서는 청년의 운동이나 교육운동, 일신거부운동 뭐 등등 하다가 평평사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농림학교를 다녔을 지식인입니다. 돈 있는 사람입니다. 3.1운동에 참여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이런 분이 신분해방운동에 평평사 창립에 앞장서고, 그리고 평평운동에 평생을 바치죠. 나중에 가산이 기울어져 가지고 어렵게 노년을 사십니다. 그래서 그 새베리에 이제 팻말이 붙어서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분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억을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왜냐면 삶소도 좀 다듬어지지 않았고. 근데 내가 왜 이분들의 활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느낀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흥평사원 후손들, 뭐 지역의 어르신들 만났는데, 어느 후손을 만났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김 교수, 내가 학교를 가는데 우리 아버지 손잡고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강상호 선생님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형평운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내가 이해했어요. 오직 했으면 학교에 차별받으니까 가지도 못했지만 가서도 차별을 엄청나게 받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거든요. 학교를 가지 못하는데 강상호 선생님 손을 잡고 입학시켜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평평사는 취학운동을 벌였어요. 학교 갈 때가 되면은 사원 자녀들, 그때 이제 백정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사원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간 거예요. 이게 오늘 말로 그냥 추상적으로 형평운동이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아버지, 강상호 선생님 아버지 강재순 선생님도 대단한 분이지만 그 어머니도 대단한 것 같아요. 시대 불망비가 이 묘소 앞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세금을 대신 내주고 어려웠을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셋이 있어요. 있는데 그 다음 동생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 동생이 아까 말씀드린 강영호 선생이고, 막내 동생이 강신호 선생입니다. 일본 그 미술학원, 우에노 미술학원인 것 같아요. 그 미술학원 학교에 가서
뭐 국전에 그때 선전이라고 그랬는데 입상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 다니면서 미술전을 위해서 진주에서 준비하다가 남강에 가서 미역강따 익사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진이 이제 그때 사진이 나는데 이분의 그 기록을 이렇게 짧은 삶이죠. 뭐 그때 나이가 28인가요? 뭐 그렇게 짧은 생애긴 하지만 진주 최초의, 또 어떤 분은 이제 경남 최초의 서양 화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이런 아들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 가능했을까? 부모의 이해 없이 가능했을까? 물론 이야기는 어떻게 꾸미든지 간에 저는 이런 선각자들이 진주에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분 같은 경우도 신현 선생, 이제 송공비는 저쪽 봉수대 아시죠? 이 망진상으로 봉수대 앞에 있는데 이거는 내용은 형평운동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이분이 망경동에 가서 교육 활동한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송공비, 공을 칭송하는 그 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약방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 아버지가, 선대가. 그리고 3.1운동에 참여하고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형평운동에 참여했고.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면 한약방을 했으면 부유했겠죠. 3.1운동에 참여했으면 민족운동, 민족정신이 좀 투철했겠죠. 그런 분이 형평운동에 참여를 해요. 그 다음에 사진을 제가 이분 사진을 제가 구했는데 여기 이 앞에 뭐냐면 사실 손자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손자 본 사진을 제가 잘라내고 이 사진만 이용을 하는데 앞에 있었던 강상원 선생 사진, 이런 사진도 유족분들로부터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활동을 기억을 사실 많이들 안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천석구라는 분의 사진을 제가 못 구했어요. 근데 이분은 화산상해라고 하는 지물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 그때 이제 큰 지물포를 하고 이랬으면 좀 여유가 있었겠죠. 사회운동에 이렇게 참여도 하고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 아닙니다. 참여도 하고 후원도 하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보면 백정이 아닌 사람들이 백정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했다. 그리고 이 활동에 개인이 아니라 여럿이 한 겁니다. 앞서 제가 뭐 진주 청년의 진주 노동공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요. 이런 게 그 당시에 진주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형평운동이 진주에서 활발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진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평사만 해도, 일본 수평사는 차별받는 불황민의 해방운동이거든요. 불황해방운동. 그들만 참여합니다. 비불황민은 참여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는 조선인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포용이고 통합이고 하는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할 때마다 참 멋지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저도 살고 있고요. 자, 장지필 선생 얘기를 아까 제가 짤막하게 했는데 이분도 제가 사진을 좀 못 구했어요. 이게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분은 어떤 자기의 고백을 했냐면, 이제 백정운동을 해요. 도수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때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했고,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명치대학, 메이지대학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사람도 3학년에 그만두고 이제 총독부에, 일본말도 잘하고 뭐 이렇게 총독부에 취직하려고 호적을 떼어보니까 백정이라는 게 있어서 포기하고 백정해방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평생에 걸쳐 형평운동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강상원 선생하고 장지필 선생은 조금 노선이 달라요. 강상원 선생은 교육개방운동 쪽에 치중한 반면에 장지필 선생은 그러니까 형평사원들의 경제적 권익,
또는 형평사원들의 전국적인 지식 속에서 일을 해가요. 자, 그런데 이 강상호 스님이나 장지필 스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시대 지식인들이 가졌던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요. 뭐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바치면서 쓰면서 사회개혁운동에 뛰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걸 겪기도 하고 뭐 이러는 삶을 살았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주에서 형평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4월 24일, 25일을 우린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진주에서 형평사가 만들어졌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형평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요. 김제에는 뭐 서광에, 이리에는 동인에 뭐 이런 단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사칙에 분명하게 무엇을 쓰냐면 제일 위에 본사잖아요. 본사는 진주에 둔다. 그리고 각 도에는 지사를 두고 각 군에는 지역에는 분사를 둔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본사, 지사, 분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도 그 다음에 김제, 형평, 분사로 다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제 일사불란한 운동이 돼요. 한번 이 사람들이 쓴 문건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요즘으로 따지면 뭐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선전문을 썼는데 100점, 불합리의 대명사, 부자연의 대명사, 모욕의 별명, 학계의 별명 얼마나 삼쳐 있습니까? 그런데 인권의 유린, 인권이라는 단어 이때 썼어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겁니다. 경제의 착취, 지식의 나고 도덕의 결함을 당하여 왔다. 그러므로 쭉 가서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는 인권을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다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잖아요. 인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근데 우리는 박탈당해 왔다. 그래서 인권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인권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권리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들이 삼각자구나, 이분들이 앞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뭐 차별을 철폐하고 우리들의 생활을 참 한문투죠. 진선미태하고 진선미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겠다 이래요. 근데 제가 이런 문건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양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도교수가 제가 자꾸 형평운동은 인권운동이다 이러니까, 아니 인권은 서양에서 시작된 개념이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개념이 1945년도에 유엔이 만들어진 뒤에 이제 확장됐잖아요. 세계인권선언 1, 인권선언이라는 게 채택이 되고, 근데 어떻게 동양에서 식민지 지하에서 1920년대 인권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이렇게 비춰요. 그래서 제가 이 문건을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다 보여주고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야, 1920년대 식민지 치하에서 저 멀리 조선에서, 그때는 조선이잖아요,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우린 권리를 회복해야 된다. 권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땅에 그 유린되어 왔다. 보호가 아닙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 그 당시의 형평운동의 문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는 이 인권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요. 좀 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생명권에서 인생권, 경제적인 권리, 뭐 사회적인 권리 개념의 생활권, 이런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이런 얘기를 볼수록 형평운동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저만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느낌 느끼시게 되죠?
그래서 형평운동이 이제 진주에서 시작됐어요. 사실 진주에서 시작될 때 형평운동은 진주에 있는 사회운동 활동가들하고 백정들하고 70명, 80명이 청년회관에 모여서 했어요. 일본에서 수평사 대회 때 1000명이 넘었거든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됐는가? 첫 해 80개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때는 창립 축하식이 제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창립 축하식이. 그게 5월 13일 날 열려요. 5월 13일.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 의미 있냐면 전국의 백정 유지들이 모여요. 물론 경상도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뭐 대구, 마산, 부산 이런 데서도 왔지만 대구, 충북의 옥천, 충남의 논산 곳곳에서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시민들에게 알려요. 400명이 모였답니다. 여기에 이 행사를 주도한 사람들은 노동공제나 청년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세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서 형평운동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5월 13일 창립 축하식입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금 진주극장, 지금은 진주극장이 아니라 에이지몰인가요? 예, 그 앞에 조그만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진주는 이게 참 멀리 떨어진 지역이긴 하지만 전국으로 확산되는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게 진주의 저력이기도 하고 또 각 지역의 백정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많이 하면 그래서 뭘 했어요 이래요. 한 게 뭐냐 이렇게 돼요. 처음에 한 일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도청에 가가지고 도경찰국에 가가지고 호적에 등록 기록되어 있는 백정 표시를 없애라 하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러겠다. 경찰국장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호적에 붉은 표시로 이렇게 표시해놓거나 도한 이렇게 써놓거나 이러면서 직업을 나타내거나 뭐 특별한 표시를 해서 그네들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저도 그 당시 학적부를 뒤져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정말. 직업난 있습니다. 신분난이 있고. 지금 같으면 참 엄청난 인권 침해로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서 피혁상, 뭐 도안이 그 서잡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호적만 표시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보내는 운동. 진주에도 형평야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야학인데 이거는 사원들, 자녀들을 위한 야학. 야학이 아주 여러 야학이 많이 있었어요. 진주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학교가 교육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잡지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우리 기억해야 되는 역사입니다. 저는 진주에서 형평운동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형평사가 창립됐어요. 야, 진주 굉장히 근사하네. 근데 역사를 한 년만 볼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항상 오르락내리락 울퉁불퉁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혁을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까 창립 축하식 말씀드렸죠. 이제 진주좌에서 400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지금 열고 있는데 진주좌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좌와 진주의 극장 이런 거에 대한 특별전 주제를 삼았는데 그 진주좌가 어떻게 400명이나 들어갈까 했더니 그 당시에 대중 집회가 열릴 수 있는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러면서 앉는 자리를 쫙 계산해 보니 충분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밖으로는 2층으로 되어 있었어도 그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이제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유인물을 이렇게 뭐 그 당시에는 삐라라고 그랬죠. 많이 이렇게 돌리고 그랬는데 이 좁은 지역에 자동차 3대로 돌아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조금 이렇게 소란스럽게 했겠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제일 먼저 기생조합에서 여흥을 위해서 좀 와서 좀 수고해다오 하니까 기생조합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백정들이 참 버릇없이 천한 것들이 버릇없이 이래가면서 반발을 합니다. 급기야는 농총이라고 옛날에 그 마을로 뭐 그 농기구도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또 마을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형평사 반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불매운동도 벌리고 형평사와 좀 협의를 같이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공격도 그게 이제 노동공제나 청년회입니다. 그네들은 형평사와 관계 갖지 말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이런 분들 집이나 가게에는 뭐 돌도 던지기도 하고 제가 그 후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뭐 현수 막 끌고 요즘으로는 이제 플랜카드죠. 새벽적 나와서 뭐 손잡아라 하고 외치고 있고 그 아까 있었던 학교 세우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던 부지에 속 끌고 와가지고 소잡아라 하고 뭐 하고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있는데 옛날하고 다른 거는 진주에도 그 1900년도만 해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백정들은 아 이게 운명이구나 숙명이구나 우선 그냥 반발하지 않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동아일보 신문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 신문 양식을 잘 이해하실 수 있죠. 옛날엔 위에서 아래로 썼고 또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썼죠. 요즘 우리 그 학생들에게는 이거는 영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뭔가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달라졌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결의사항에서 우리는 뭐 불매운동을 벌린다. 그다음에 청년의 그 노동공제 대표자들에게는 형평사와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 뭐 등등 이런 일을 벌입니다. 얼마나 크게 벌어졌으면은 전국지에 전국신문에 이렇게 커다랗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형평사가 진주에서 시작됐지만 형평운동 반대하는 운동도 활동도 진주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이 역사는 이렇게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형평사가 진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진 것을 이해하고 그 뒤에 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나 하는 것을 짤막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923년도에 전국에 80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1년에 80개가 만들어졌으면 대단한 거죠. 진주의 지도자들은 각 지역에 가서 형평사 창립을 독려합니다. 그러면 강상호 선생, 이학찬 선생이 한조로, 신현 선생, 장직필 선생이 또 다른 한조로 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기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쭉 발전합니다. 이게 일제의 기록인데 1930년대에 가면은 2배가 돼요. 16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가 30년대부터 이게 쭉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상상해야죠. 어느 상황이었을까? 잘 아시다시피 1931년도에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6년도에 중국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일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939년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럴 정도로 30년대 가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돼요. 특히 1929년도에 세계공황이 있습니다. 세계공황. 세계공황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형평사원들이 하는 일에 경제적 활동 많잖아요. 뭐 피혁상도 하고 뭐 정육점도 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30년대부터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전국대회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신문에 보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회의장은 서울에 있는 천도교 교당입니다. 천도교 그 교회당인데
전국대회가 4월 24일, 25일 해마다 열립니다. 이러면 이제 전국에서 몇백 명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있었던 포스터입니다. 이 진주박물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이 포스터 보셨죠? 별로 관찰력이 없으신가요? 몇 분만 보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아주 멋있죠? 이 깃발이, 평평이라고 쓴 깃발이 이 포스터가 남아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고, 여기에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따 조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평평사원들 단결해라, 그리고 차별 철폐해라, 이런 것을 전국대회 열면서 포스터에 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활동도 또 아까 진주에서 일어난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반대활동이 일어납니다. 이 반대활동이 일어날 때 평평사원들 굉장히 단호하게 결속해서 단결해가지고 대항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사회운동 단체도 형평사를 도와줍니다. 그럼 각 지역의 사회운동 단체는 언제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는가? 아까 설명드린 3.1운동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형평사가 전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해요. 하나는 옛 백정들이 가지고 있는 결속력입니다. 그렇죠? 결혼으로, 직업으로, 거주로 그네들끼리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해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각 지역에서 일어난 사회개혁운동입니다. 이런 사회개혁운동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형평운동에 협조를 합니다. 그렇게 협조하는데 여전히 보수적인 세력은 아주 저는 편협한 보수적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형평사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커서 형평사원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집회장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활동하는 추세를 잘 들어가면 23년도에 이렇게 기록이 되다가 27년서부터 확 늘어나고 있죠. 8년도, 9년도, 30년도에 이렇게 확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제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그랬을까? 거기에 제일 큰 요인은 형평사원들부터도 차별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요. 가장 큰 그 차별 사건으로 일어난 충돌 사건이 경북 예천에서 일어났어요. 예천, 저도 그것 때문에 가봤는데 굉장히, 예천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골짜기예요. 지금은 경북 도청이 이제 가까이 있어서 이제 아주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났을 때 전국의 형평사원들이 응원을 갑니다. 각 지역의 사회운동단체가 형평사원들, 그러니까 이런 차별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규탄하고 형평사원들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형평사원들도 옛날에 뭐 백정놈 뭐 이렇게 욕설 들을 때도 그저 숙명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인 거죠. 이게 결국 부당한 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사회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1930년대 가면은 이게 이제 퇴조하게 돼요. 제일 첫 번째 사건은 이른바 고려혁명당 사건인데, 고려혁명당 사건은 뭐냐면 국내에 있는 천도교, 아시죠? 천도교, 3.1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 그다음에 만주에 있는 정의부, 민족운동, 독립운동하는 단체입니다. 정의부, 그리고 형평사, 이 세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민족 해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걸 이제 당을 조직을 했어요. 단체를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제는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이 딱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하면 냄새를 맡고 주모자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활동가들을 다 감옥에 이제 넣었죠. 근데 그때 이 고려혁명당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형평사의 중앙집행위원이었어요.
이소라고 하는 사람, 이동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별칭이 이소입니다. 이동구라는 사람. 이렇게 형평사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동구라는 사람은 백정 출신이 아니었는데 강원도 횡성의 천도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관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면서 일제위에서 감옥에 가면서 형평운동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소론 이것은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오면서 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형평 청년 전위동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진보적인 젊은 형평사원, 젊은 활동가들을 요즘으로 따른 조작 사건을 벌이는 겁니다.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조작 사건을 벌려서 다 감옥에 집어넣고 몇 년 동안 그 재판을 끌어가면서 감옥에 붙잡고 있죠. 얼마나 이게 조작 사건이냐면, 이거 이제 연구자들은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일제가 그 조소를 최근에 이게 발견됐거든요. 이제 조소를 보면 하루에 다 써요. 몇천 장씩 써요. 몇 명이 이제 다 짜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4월 25일 날 형평사 총본부는 전국에서 온 대의원들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비밀 결사를 결성했다 이럽니다. 아니, 전국에서 수백 명이 온 형평사원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무슨 아무리 밀어내도 그런 데서 비밀 결사를 합니까? 그런데도 경찰은 그런 식으로 조서를 꾸몄던 거죠. 오직 하면 판사도 이 사건을 다 무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3년 뒤, 3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붙잡아놓고 있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형평사원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형평사는 대동사로 넘어가요. 젊은 활동가들은 다 감옥에 가 있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들만 남아서 이익 집단으로 전략을 하고, 그리고 전쟁 중에 이제 친일 세력으로 전락을 하죠. 그래서 저는 35년까지만 형평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익단체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서둘렀는데, 이제 형평운동은 왜 중요한가? 당연히 신분타파, 혹시 여러분들 조선시대가 오늘날 사회로 넘어오니까 신분제는 자동적으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역사는 가만히 있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 불황민 차별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 다 잘 아시죠?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아래인 사람들을 달리트라고 그래요. 달리트. 여기 특별전에 한번 보세요. 이 달리트,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의 뉴델리에 갔었는데 달리트들이 사는 마을을 갔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달리트 아이들이 마시는 물컵하고, 이용하는 물컵하고 달리트 아닌 카스트 위에 있는 아이들이 마시는 물컵하고 따로 있답니다. 그런데 이 달리트 아이가 어린아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달리트 아닌 아이들이 마시는 물컵을 가지고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불러다가 칼로 손목을 잘랐다. 저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법으로는 간디가 그랬고 법으로는 카스트가 없어졌어요. 인도에.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풍습이 남아있거든요. 조선시대 신분제가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는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진주가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신분타파, 그걸 좀 개념을 달리하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신분차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차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 사람의 존엄성, 참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누리고,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 그랬잖아요. 공정, 공평, 이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 마지막에 쓴 게 뭐냐면, 백정만 한 건 아니잖아요. 비백정 적극적으로 앞장섰잖아요. 선각자들. 그 바탕에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강상호 선생님이 왜 이것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웃에 백정이 있었습니다. 정찬조라는 분인데 활동가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손잡고 학교 간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정신이 이웃에 대한 정신, 이웃에 대한 사랑, 지역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의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해방 이후에 이 역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못 배우셨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 역사를 다시 살려냈어요. 누가 했어요? 진주분들이 했어요. 이 역사가 사라졌거든요. 신문제가 그냥 가만히 없어진 줄 알았어요. 형평운동은 너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되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형평운동 기념 행사를 하자 하는 일이 3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형평운동 기념사업회가 결성이 됐어요. 이 회장님이 누구냐면 김장하 선생님입니다. 제가 연구실에 있는데 어느 날 미국의 어떤 분이 연구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주까지 찾아오겠대요. 그래서 오셨는데 저는 그분이 영어로 쓴 논문을 썼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역사를 사람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이 연구실에 있는 이 서생이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 역사를 되살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주위 분들이 김장한 선생님 찾아가서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부탁했더니 정말 흔쾌히 일을 맡아주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도 그분 절대 전면에 안 나왔으십니다. 본인을 내세우려고 한다거나 절대 안 하십니다. 근데 이 역사의 귀중함을 알고 회장을 맡아주셨고, 그리고 정말 지금은 누가 와도 답변하는 건 아니지만 언론이 왔다 이래도 안 하실 분인데도 이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셨어요. 그래서 형평운동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고 여러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김장한 선생님 듣고 혹시 그때 형평운동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절대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사람들한테 가면 형평운동이 뭐고 다 이게 질문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형평운동이 이겁니다 하고 어디에서든지 요청하면은 제가 가서 곳곳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한 선생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고 형평운동 7주년 기념식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형평사원의 후손이라고 밝힌 분이 계신데 김영대 선생님입니다. 그분 세상 떠나셨는데 이분이 진주에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어요. 의미있게 만들려고 우리가 했었던 거죠. 그리고 형평운동 기념탑 아시죠? 이게 옛날 진주성 앞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 진주대첩광장 때문에 문화예술관 앞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거 하는 날 기억하십니까? 12월 10일? 맞습니다.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한 날입니다. 우리 이것을 의미있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간존엄과 평등사회를 여는 우리가 정한 겁니다. 아무도 공인해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주 사람들은 다시 형평운동의 역사를 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리고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가장 상징적인 표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한 것이 형평운동 기념탑입니다. 이거 진주시나 어느 누구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고 시민들이 모여서 모은 돈으로 만든 겁니다. 1,500명이 참여해 주셨어요. 제가 그거 하면서 제가 총무였거든요. 총무하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죠. 그때 쓴 단어가 요거 기억나시죠?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이 깃발입니다. 그게 저희가 쓴 게 자유, 평등, 인권당조제 이걸 늘 그분들이 썼어요. 형평사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게 형평정신이었고 아까 사랑, 애정이라고 써놨죠. 애정이니까 좀 부드럽게 하나요? 근데 인간사랑, 인간존엄 이게 형평사회의 정신이었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진주성 앞에 있을 때 이제 공사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한 일 중에 하나 이거예요. 형평운동의 역사를 과거의 것으로 두지 말자. 이렇게 박제화된 생명 없는 것으로 두지 말자. 오늘날 살아있는 것으로 삼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진주 인권 문제를 따지는 학술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뭐 차별받는 사람들, 장애인들, 노인, 저소득층, 여성 이런 뭐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자, 그 다음에 80주년 했고 80주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달리트, 인도의 달리트, 일본의 불황민, 한국의 백정에 대한 문을 이제 강연을 열었는데 이 박물관에서 제가 이 진주박물관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게 사진전을 진주박물관에서 열었어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일본 분들이 그때 오셨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했습니다. 수청공연회를. 근데 일본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 절대 국립박물관에서 자기들 불합해방운동 관련된 전시회 행사 못 한다는 겁니다. 그때 고경희 관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도 제가 이름을 기억을 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아주 흔쾌히 자리도 또 행사도 진행을 모든 걸 협조해 주셨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그맣게 진주 시민들이 형평운동의 역사를 되살려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협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이게 그 독립기념관에서 전시회도 열었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형평운동 아닌가 싶어요. 또 형평운동을 우리 탈춤 아시죠? 진주호강대. 그래서 창작 탈춤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연극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오시면서 보시는 장면일 겁니다. 그래서 꼭 시간 되시는 분들 특별전 보시면서 요 얘기를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장환 선생님 모시고 여기 특별전을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 보시더니 마지막에 참 애썼네, 애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 단어 별로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참 수고 많이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나시는 분은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전, 그 진주좌에 대한 것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형평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의 몫인가? 저는 진주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진주 시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몫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형평운동의 역사가 부끄럽지 않은 진주가 되면 좋겠어요. 그냥 차별, 혐오, 폭력 얼마나 이 사회를 정말 형편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형평운동을 일으킨 진주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속된 시간 50분에서 한 3분 좀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